안녕하십니까. 엘린스키가 말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 그리고 블라디미르 레닌이 말하는 정권 유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급진적 좌파 학자이자 대중성동가였던 솔 엘린스키는 1950년대에 흑인과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 빈민가, 게토의 삶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미시건, 뉴욕 등 10여 개의 문제지역 개선운동을 활발히 벌였던 겁니다. 그의 생활 개선 캠페인은 1960년대에는 일부 대학생들과 반문화적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도 먹혀들어서 대학 캠퍼스 등에서 조직 활동에 활용됐습니다. 엘린스키의 빈민운동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이념의 뿌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급진 좌파 학자인 그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에 8가지 방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다. 둘째,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은 그래야 통제하기 쉽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그들은 반항하지 않는다. 셋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를 증가시켜라. 그 방법으로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총기 규제. 정부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복지. 음식, 집 수입 등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여섯째, 교육. 신문, 방송을 통제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통제하라. 일곱 번째,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여덟 번째, 계층 간의 전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갈라놓아라. 그래야 불만을 더 팽배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자들을 장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상은 엘린스키가 주장한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매일신문의 최영렬 기자는 한국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가는 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2년 전부터 쓰고 싶었지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힘이 부담이 돼서 망설였던 주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늦어선 안 될 정도로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붓을 들었다며 한 나라가 파국을 맞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1단계, 정부가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다. 2단계, 정부의 곳간이 빈다. 3단계,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 4단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다. 5단계, 가난에 지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 6단계, 혁명정부가 이전 정부의 모든 빚에 대해 배째라 하고 디볼트를 선언한다. 7단계,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입니다. 동서양 모든 왕조의 몰락도 이와 같았습니다. 무능한 권력층으로부터 무자비한 착취와 포갑정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할 때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축된 경제가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했고 세금 상승과 내핍 생활에 힘겨워하던 백성들이 혁명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겁니다. 과세 불능, 차입 불능 사태를 맞은 정부가 무책임한 화폐 인쇄를 시작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물가 인상과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경제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손수레 가득히 돈을 싣고 가야 빵 한 덩어리를 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은행에서 돈을 꺼내
국외로 도피하고 경제가 붕괴되고 맙니다. 4단계 내지 5단계에 이를 즈음 지식인과 부자는 줄지어서 국외로 빠져서 탈출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는 비참한 세상이 됩니다. 2년 전만 해도 남의 일로만 알던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우려와 심각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가진 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세금을 감당해야 하고 수입은 없는데 집은 안 팔리니 살아갈 방도마저 아득해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원전 발전을 폐지 결정을 하자 흑자였던 한전은 적자로 반전됐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수조 원의 적자 회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더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홍보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오르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은 물론 관련 세금들이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계속되어 온 경기 침체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낙담하고 위축된 가운데 세금마저 올라서 내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코로나 사태와 홍수 피해 등을 이유로 빚을 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빚까지 떠안게 생겼습니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했다는 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촉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인민을 국가 공권력과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라. 그리해서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라고 했다는 레닌의 말이 귓전을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